안녕하세요. 건축 구조 역학을 강의하는 김도영 교수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모멘트에 대한 이해를 했다 하면은 실제적인 구조물에서는 하나의 힘 말고 또는 하나의 모멘트 말고 여러 가지 힘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조물 해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힘에 대해서 합치는 합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차시에서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평형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과제로 했던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F1에 의한 X축에 대한 모멘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F1이 있죠? 힘의 크기는 여기 가려졌지만 1.5입니다. 1.5. 자, 그러면 모멘트가 뭐였나요? 모멘트는 영어로 모멘트라고 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문자 M을 가지고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모멘트는 2차 시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힘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힘. 그 다음에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 S. 그래서 FX라는 예전에 걸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모멘트는 FX입니다. 힘과 거리입니다. 힘과 거리. X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무슨 거리냐? 최단 거리니까 수직 거리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직 거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1의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1.5kN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은 이게 밑에 있는 검정색이 밑에 있는 이 검정색 라인이 요게 X축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 칸은 1m라고 했어요. 한 칸은 1m. 1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힘까지 이 F1이라는 힘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X축까지 거리는 수없이 많죠.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 그랬죠? 수직거리입니다. 그래서 힘은 1.5kN. 거리는 얼마죠? 거리는 얼마? 3m가 됩니다. 3m. 그래서 힘 모멘트는 M은 얼마라고요? F의 X입니다. FX고요. 자, 그래서 FX 돼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죠? 힘은 1.5kN 곱하기 얼마요? 3m입니다. 그래서 4.5kN 메타가 모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값도 중요해요. 근데 방향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최단 거리가 여기에 작용점이 되겠죠. 여기에 작용점이 됐고 거리가 3m고 힘이 F1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 점에서 F1이 일으키는 모멘트는 방향이 시계 방향일까요? 아니면 반시계 방향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라는 점을 찍고서 F1까지 컴퍼스의 팔을 이렇게 벌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F1을 따라서 아까 자동차 돌듯이 2차시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네,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에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표시하시면은 완벽하게 모멘트를 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F4가 1.5입니다. 1.5kN입니다. 아이고, 좀 약간 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F4에 의해서 X축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이죠. 이 F4에 이르는 거리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는 뭐 쓴다고요? 네, 최단 거리니까 요 직선 거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3m, 여기서 세 칸이니까 총 얼마죠? 6m입니다. 총 6m. 네, 거리는 6m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에다 컴퍼스 촉을 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요, F4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느 방향이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네, 이게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F4에 의한 모멘트를 M4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원이니까 원이라고 쓸게요. 이건 얼마죠? 네, 1.5kN에 곱하기 얼마요? 예, 여기 6m입니다. 6m.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값은
9kN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도 보시다시피 무슨 방향? 네, 시계 방향을 나타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F1과 F4는 과연 같은 힘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힘의 3요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3요소. 첫 번째가 뭐죠? 크기. 또 뭐죠? 방향. 마지막이 뭐죠? 네, 작용점입니다. 자, 크기. 1하고 4는 크기가 얼마죠? 똑같이 1.5kN이에요. 자, 두 번째 방향. 생각해봐요. 방향은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다 이 방향으로 똑같아요. 세 번째 작용점을 생각해요. 작용점이 하나는 여기 찍혀 있고 하나는 여기 찍혀 있죠. 작용점이 원래요? 달라요. 크기와 방향은 같지만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러네요. 작용점이 다른 게 과연 힘의 3요소에 의한 작용점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이 앞에서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3번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자, 보세요. 크기와 방향이 같은 서로 같은 1.5kN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즉 M1과 M4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은 다른 힘입니다. 만약에 두 힘이 같은 힘이면요,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같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첫 번째 크기 방향이에요. 크기 방향. 이거는 바로 힘을 가지고 바로 비교가 가능해요. 비교. 자, 작용점은 뭐를 일으키냐면요, 모멘트를 일으켜요. 모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힘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고 작용점이 같다. 이 작용점이 같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가 된다?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 모멘트 효과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 값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바로 힘의 합성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세 개의 힘이 하나의 힘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크기가 같아요. 이 세 개를 합친 크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힘이 각각 일으키는 모멘트와 큰 하나의 모여진 모멘트, 모여진 힘에 의해서 합력에 의해서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가 서로 같아야지 얘 힘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뒷부분에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번에 F1과 F4에 있어서 한번 합력을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많으니까 조금 잠시만요. 조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워지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꿀까요? 네, 색깔 한번 바꿔봅시다. 색깔을 요번에는요 보라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F1과 F4의 합력을 계산하세요. 그려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1.5면은, 이게 방향도 서로 같으니까 우리 생각해봐요. 일단은 크기를 생각해 볼게요. 크기. 1번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방향이죠. 방향.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작용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작용점. 즉 작용점은 뭐랑 같다고요?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랑 똑같으면 작용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크기 볼게요. 자, 먼저 크기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즉, 저희가 그림에 있는 이 힘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F1은 얼마냐? 힘의 크기가 1.5kN입니다. 그쵸? F4도 1.5kN입니다. 1.5kN입니다. 네, 잠시만요. 주기로 좀 치울게요. 네. 자, 그 다음에 1.5kN이니까 합이 얼마죠? 네, 3k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더할 수 있는 거는 눈으로 봤더니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현상, 그림의 현상을 우리가 덧셈, 뺄셈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크기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방향이 바로 이 부호로 표현되는 겁니다. 방향을 표시하는 겁니다. 방향. 만약에 이 힘이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 만약에 여기다 그리죠? 이렇게 됐다 치면은, 반대 방향 1.5k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보고서, 아, 이거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값은 1.5, 1.5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내가 플러스라고 설정을 한다면은 이쪽 방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의 이 방향이 수식에서는 뭘로요? 예, 부호로 표현된다는 거죠. 크기는 뭐로?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크기와 방향이 반영된 3kN, 즉 이쪽 방향으로 3kN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크기와 방향의 합은 구했으니까 마지막에 작용점을 생각해봐요. 즉 1번 힘에 의한 모멘트 효과랑 4번 힘에 의한 모멘트 효과가 합력이 일으키는 효과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X축에 대한 걸 잡았잖아요. 여기 A점에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였어요? 이 방향으로 얼마? 네, 여기 쓰여있죠. 4.5kNm/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4번은 얼마였어요? 이렇게 돌죠. 얼마요? 시계 방향으로 9.0kNm의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아, 작용점은 합력의 작용점. 합력을 저희가 F라고 쓸게요. 큰 F라고 쓸게요. 큰 F.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 의한 모멘트 효과랑 4번에 의한 모멘트 효과가 바로 F의 거리 X랑 똑같다. 합력의 모멘트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작용점이 되는 거예요. 합력의 작용점이 되는 겁니다. F1이 얼마였어요? 지금 앞에서 계산했죠? 4.5죠.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4.5kNm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죠. 시계 방향 돌고 있죠. 그럼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플러스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9kNm는 뭐가 돼요? 시계 방향이니까 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예,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방향이 수식으로 넘어올 때는 뭐로 된다? 네, 부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9.0kNm가 됩니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 힘은 벌써 앞에서 구했죠. 합력의 크기는 3kN이라고 계산했어요. 3kN이라고 계산이 됐고, 거리는 모르죠. 거리는 X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죠? 이거 계산하시면은 13.5요. 13.5kNm가 얼마랑 같아야 돼요? 3kN 곱하기 X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kN 단위 날라가죠. 13.5 나누기 3은 얼마일까요? 네, X는 얼마? 4.5m가 됩니다. 그래서 합력 3이 4.5m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세 칸 가서 얼마요? 합력 F는 네, 3.0kN. 편의상 여기는 2,4.5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힘은 이 라인을 따라다니니까 굳이 2가 고정될 필요는 없지만은 이 Y는 4.5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합력 힘과 이 4번 힘을 합쳤을 때 네, 바로 합력을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0kN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일으키는, 여기서부터 A부터 이렇게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가 두 개, 1번과 4번에 의한 모멘트 합과 똑같다. 13.5kN 메타랑 같다. 그래서 합력은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여러분 숙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게요. 네. 좀 또 한번 살짝 지워줘야겠네요. 네, 지워줄게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1번과 2번의 합력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그럼 똑같은 거의 반복이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1번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과 3번의 힘을 계산해 보세요. 합력을 계산하세요. 1번과 2번의 합력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똑같죠? 자, 1번의 힘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힘을 봤을 때 다 X 방향에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일부러 이거 그린 거예요. 만약 Y방향이나 경사져 있으면 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방향을 이해하면 나머지 방향도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방향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F1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좌표가 이렇게 가니까 이건 편의상 이거를 플러스 사인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F1의 크기는 1.5가 F1과 F2를 합치는데 F1의 크기는 얼마요? 1.5kN인데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를 편의상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부호는 이게 양의 부호를 갖습니다. 자, F2도 같은 방향을 갖죠.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2가 되고 2.83kN이 됩니다. 합치시면 얼마죠?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은 1.5, 2.83, 4.33kN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F1에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 M1과 F2가 일으키는 모멘트 M2의 합이 뭐랑 같다? 지금 새로 구하려고 하는 합력의 거리를 곱한 거랑 서로 같다. 그리고 그 합력은 얼마라고요? 4.33k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M1은 M2가 있죠. M1과 M2가 있습니다. 그렇죠? M1과 M2가 있고요. 그래서 M1은 앞에서 계산했죠. M1은 4.5kN 메타고요. 이제 시계 방향이죠. 네. 자, M2는 얼마냐? 지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죠? 이렇게? 네, 이렇게 A라고 해도 여기 라인 거서 수직거리는 요거 2m가 되기 때문에 M2는 2.83 곱하기 2m를 해서 값이 얼마가 되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5.66kN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5.66kN 메타 시계 방향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요? 힘은 4.33kN이고 곱하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리는 얼마가 되냐? 4.5 더하기 5.66이 됩니다. 이거를 합치면 10.16이 되고 나누기 4.33 하면은 얼마가 되냐? 2.3464 점점점점 메타가 나옵니다. 저희가 공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긴 경우에는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스스로 하는데 유효 자리를 한 4자리 정도 또는 5자리 정도를 보고서 여기서 다섯 번째 유효 자리라는 건 0이 아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464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4에서 반올림해서 2.346을 쓰셔도 되고 네 번째 유효 자리 수에서 반올림해서 2.35를 쓰셔도 예, 거리는 메타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하면은 1000분의 1이고요. 만분의 1이죠. 여기서 반올림하면 이건 1000분의 1이니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1000분의 1가 1000분의 1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정확도 중요하지만은 근사한 그 값을 가지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서 보통 유효 자리 네 번째쯤에서 반올림하거나 걱정되면 다섯 번째쯤에서 반올림하면은 예, 아주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합력을 표시하면은 거리는 2.35입니다. 2하고 3 사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요 라인 어둠에 있는 위치로부터 네, 그 위치로부터 어디있죠? 거리가 2.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2.3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4.33입니다. 이만큼 되겠네요. 4.33kN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라는 거, 1번, 2번, 3번을 합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주차에 문제화 되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정리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는 얘기는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합쳤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된 힘은 여러 개의 힘과 동일 효과를 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전제 조건이죠. 그래야지 합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저희가 그림과 숫자, 여러분 현상과 여러분 종이에 적는 수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현상이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노트에 있는 수식이라고 편의상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F1이 지금 합력을 계산하겠다, 힘을 합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5잖아요. 방금 푸는 건 요것도 1.5죠. 그러면 힘을 계산을 하면은 1번인가 2번 힘을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올 때 뭘 갖고 와야 되냐면 크기랑 방향을 갖고 와야 돼요. 방향을 옮길 때 크기는 1.5니까 갖고 오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방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림에서 수식으로 옮길 때 방향이 뭐로 바뀐다고요? 뭐로? 부호로 표현된다는 거, 부호. 그래야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좌표 평면이잖아요. X축과 Y축인데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를 여기를 플러스로 놓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플러스로 보고, 보통 모멘트도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거를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부호가 이제 플러스로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부호로 바뀌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가 뭐로 바뀐다? 부호에서는 이거를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kN을 플러스 1.5, 여기 1.5도 얘 또 플러스 1.5를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4네요. F4. 그래서 합쳐서 3kN이 됐다. 여기에 뭐 2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멘트는 뭐냐? 힘과 크기와 방향과 또 뭐였죠? 네, 작용점을 갖고 오는데, 우리가 이 작용점은 뭐라고 그랬죠? 모멘트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모멘트 효과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에 의한 모멘트와 4번 힘에 의한 모멘트의 합이 합쳐지는 전체 합력이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와 당연히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하면은 방금 전에 했죠. 1.5kN에 3m, 1.5kN에 얼마요? 6m 해서 얼마요? 13.5kNm가 됐어요. 자, 거리는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니까. 근데 합력은 알았어요. 우리가 3이라고 해서 이게 3kN이 되는 거고, 거리는 난 몰라요. 그래서 각각의 힘에 의한 효과랑 전체 합력이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x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4.5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힘의 합력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모멘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시계 방향 회전을 플러스라고 놓으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4.5 플러스, 요거 플러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를 지금 밸런스 빈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봐요. 자, 1번에 힘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도 콩도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콩도 하나예요. 근데 거리는 어떻죠? 여기서부터 1, 여기서부터 2, 여기서부터 얼마? 3이죠.
자, 그러면 1번 힘에 의해서 일으키는 효과. 이렇게 얼마? 1. 2번 힘은 이렇게 해서 2. 이런 건 얼마야? 3이죠. 그리고 콩 1, 2, 3의 전체 힘은 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게 3개니까 합력은 얼마? 합력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이죠. 됐죠? 그래서 이쪽은 합력의 크기는 3이에요. 그럼 위치는요? 얘 모멘트가, 콩이 이렇게 모멘트는 반시계 1, 반시계 2, 반시계 3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6이라는 모멘트를 일으켜요. 자, 얘가 평형이잖아요. 평형이라는 얘기는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도 6이라는 값을 가져야지 이게 회전이 멈추고 평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일까요? 네. 한 칸, 두 칸이죠. 그러니까 2잖아요. 거리는 2. 그리고 콩이 3개가 있으니까 합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돌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해서 상쇄돼서 이건 얼마? 0이 돼서 정지 상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일으킨 효과랑 전체가 일으키는 모멘트 효과가 서로 같다로부터 합력의 작용점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발인용의 정리 또는 모멘트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엄청 복잡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잡한 그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힘이 일으키는 모멘트의 효과가 전체 합력에 일으키는 효과가 같다로 일단 기억하시고요. 요 장표는 다음 주에 또 합력을 계속 계산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경사진 것도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